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승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정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그리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다고 동맹까지는 체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강화함으로써 양국은 동맹 체결까지 검토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군사 동맹이 되면요, 한쪽이 공격받는다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상호 방위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군사력 2위인 중국과 3위인 러시아가 밀착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위상이 적잖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요,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파상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적의 대응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차분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자,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자, 과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황은 과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유효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상황은 20세기에 유효했고 20세기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진 상황 속에서는 달라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와 주변 사강의 국익관계는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 이와 같은 대립 국면은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이고, 이번에는 동맹까지 체결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애증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당분간은 필수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무리 잘 된다 한들 북한이 미국을 선뜻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요. 두 번째, 오랜 혈맹과 군사 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이 설령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좋았다더라도 확 배제하거나 척결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도까지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러북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은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 일본은 제가 제 앞전의 동영상 알아선 안 될 일본의 비밀 시리즈 1편에서 5편까지 쭉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국가 안보는요, 사실상 미국이 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양한 밀약을 통해서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사실상 자주 독립된 국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에게 온통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척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럴 힘도 없고요. 두 번째, 지금 비록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즉 경제적인 갑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러브콜을 올리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중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것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적과의 동침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또 등을 돌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정말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를 사과하고 과거에 대해서 경만 반성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중국은 당장 필요해서 일본의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일본도 잘 압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정말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먼저 러일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측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라든가 반감은 뿌리 깊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방 영토 문제로 러일 양국은 갈등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다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아선 안 될 일본의 비밀 시리즈 1편부터 5편까지 만든 것, 정말 미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일본을 딱 장악하고 있는지, 그 경위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설령 러시아의 영토를 일본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반환이 쉽지 않지만 라시아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북방 영토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그 북방 영토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보장해라 라고 일본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미국을 경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미일 양국은요, 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까지 목덜미를 쥐고 있는 것이죠. 북방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반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북방 영토에 미군 기지를 주둔하지 못하게끔,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본은 할 수가 없다. 즉, 미군이 북방 영토가 일본에 반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군 기지를 두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미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방 영토를 줄 수도 없고, 북방 영토 문제 때문에 러일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 다른, 과거 약소국이 아닌 중견 강국이다, 약소국이 아닌 중견 강국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 약소국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서건, 어디에 위치하건, 이쪽에 서건, 이쪽에 위치하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중견 강국으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부상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 영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은요, 적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직 그만큼 우리의 중견 강국으로서 위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아직도 자기 비하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요.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 중견 강국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은 정말 적지가 않거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떤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북중로를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관점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은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 냉전 때, 20세기 냉전 때는 북중로 대 미일, 한미일 해가지고 사회주가 체제하고 북방 삼각동맹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이념적으로. 그래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냉전이 끝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은 좌우 냉전 이념하고 전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도 이미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수교해갖고 얼마나 우리랑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북한하고도
정상회담을 벌써 몇 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척질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의 권익을, 패권적 지위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누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중국을 과거 침략했지 않습니까? 과거 반성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성장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일 전쟁에 대한 앙금이라든가 북방 영토에 대한. 따라서 일본은 자기들이 힘이 작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고 경계 전선을 강화해야 되는 미국과 철석 달라붙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세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미국처럼 패권적인 지위를 써갖고 우리 패권적 지위를 중국과 러시아가 뺏을까봐, 우리의 패권적 지위를 뺏길까봐 미국만큼 경계를 강화할 필요는 없죠. 미국만큼 견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나라를 자주국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계는 해야 되지만 미국만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지은 과거가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더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뭐 침략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를 침략했으면 침략했죠. 중국이 과거.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미국과 일본과의 견제 전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면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4강 중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황당한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반도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미국 한 나라의 세력이 강해지면요, 러시아의 국익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이들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즉 과거 러시아는 러일 전쟁도 우리랑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거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고 또 남북한과의 관계를 더 많이, 특히 한국과의 관계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강화시키기에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미국과 일본처럼 경계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21세기 현 시점, 2019년 지금 중러가 군사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 현 시점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과거 북중러, 틀에 박히 우리 매스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구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지 보자는 얘기인 것이죠. 이상과 같이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쪽에 선다면요, 여기에 선다면은 과거 20세기 냉전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북중러 사이에 더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외교를 전개한다면요, 남북 중러 대 미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쪽이 좀 불리하게 되죠. 불리하게 되면요,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자 추종이 되게 강한, 강자 추종 원칙이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소신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더 강한 나라에 철썩 달라붙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있어갖고 남북 중로의 힘이 더 강하게 되면요, 일본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일본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잔류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은 그만큼 또 역량이 약화되기 때문에 또 우리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요, 이 약소국, 20세기 약소국 소한민국, 대한민국이, 소한민국 시절의 우리가 아니라 현재 중견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운신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이, 우리의 역량이, 그리고 우리의 국익이 그만큼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자, 과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대부분 매스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일, 이렇게 되면 한미일을 강화해야 된다. 한미일의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국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틀에 빠진 과거적인 낙후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쪽에 붙음으로써 우리의 국익이 그만큼 더 강화되고 더 많이 쟁취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대범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은 많이 싫어하고 우리한테 겁박을 하고 많은 위협도 하겠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 그렇다고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의 외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의 구도가 달라지는, 그만큼 우리는 역량이 강화된 중견 강국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중견 강국 대한민국의 외교를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